어제 저녁 9층짜리 호텔에서 불이 나 투숙객 7명이 숨지고 12명이 다쳤습니다. 특히 살려고 뛰어내린 에어매트가 맥없이 뒤집히는 모습이 그대로 노출돼 시민들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른 저녁이라 신고도 바로 들어왔고 소방도 즉시 출동했는데 왜 이렇게 인명피해가 컸는지 집중적으로 따져보겠습니다. 먼저 다급했던 화재 당시 상황부터 이한길 기자가 재구성했습니다. 연기가 시작된 시각 오후 7시 34분입니다. 5분 뒤 첫 119 신고가 접수됩니다. 처음에는 큰 불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연기만 올라오고 불도 잠깐이니까. 번화가 가운데 고층 건물, 대형 사고를 감지한 소방은 바로 대응 1단계를 발령합니다. 첫 신고 4분 만에 선발대가 현장에 도착합니다. 불길과 연기는 이미 건물 반대편까지 확연합니다. 투숙객은 68명, 목숨 건 대피가 시작됐습니다. 이상으로 내려가라고 하는 방송이 여러 데 연기가 완전 많이 들어서. 하지만 20명 넘게 고립됐습니다. 대부분 8층과 9층에 몰려 있었습니다. 오후 7시 50분 구조대는 계단으로 8층 진입을 시도합니다. 연기를 빼내기 위해 창문을 깹니다. 그 시각 계단 반대편 객실 창문에선 고함이 터졌습니다. 밑에선 에어매트를 설치했고 시민들은 떨며 바라봤습니다. 뛰어내려야 되겠다. 안 되겠다. 뛰어내려야 돼. 여성이 먼저, 그다음 남성이 뛰어내렸습니다. 에어매트가 뒤집혔습니다. 소방은 대응 단계를 올려 인근 구조 인력을 모두 소집했습니다. 심폐소생술을 해줘서 3명 실려 나가고 1명은 의식이 있었어요. 계단과 복도, 객실 안에서 사망자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나 죽을 것 같거든. 5분 뒤면 진짜 숨 못 쉴 것 같아. 이제 끊어. 밤 10시 26분, 3시간 가까이 만에 불은 완전히 꺼졌습니다. 사망 7명, 다친 사람은 12명이었습니다. JTBC 이한길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이원석 검찰총장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사건과 관련해 직권으로 수사심의위원회를 소집했습니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으로부터 김 여사는 혐의가 없다는 결론을 보고받은 지 하루 만에 나온 판단입니다. 현장 취재기자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자, 박현주 기자, 수사팀의 무혐의 결론을 이원석 총장이 그대로 수용하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오후 6시쯤 대검찰청에서 입장을 냈는데 이원석 검찰총장이 김건희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 그러니까 명품백 사건을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 회부했다는 내용입니다. 청탁금지법 외 알선수재와 변호사법 위반 법리를 포함해서 이 전원 외부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하겠다는 건데, 우선 대검은 검찰총장이 중앙지검장의 수사 결과를 보고받고 증거 판단과 법리 해석이 충실히 이루어졌다고 평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사회적인 관심이 집중되고 소모적인 논란이 지속되면서 공정성을 제고하고 논란이 남지 않도록 매듭 짓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결정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이원석 검찰총장은 어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으로부터 김 여사에 대한 수사 결과를 대면으로 보고받았습니다. 이 지검장은 공직자 배우자는 청탁금지법상 처벌 규정이 없고 이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이 없어서 김 여사에 대한 무혐의 처분이 맞다는 보고를 했습니다. 네, 그럼 수사심의위원회는 어디까지 살펴보게 되고 또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까? 네, 앞으로 열릴 수사심의위에서는 이 청탁금지법뿐만 아니라 알선수재와 변호사법 위반에 대한 심의도 합니다. 이 수심위는 계속 수사 여부 혹은 김 여사에 대한 기소 여부 등을 판단해 검찰에 전달합니다. 검찰이 꼭 따를 의무가 있는 건 아니고 이 권고 형식입니다. 지난 1월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 이 검찰은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해 무혐의 의견을 냈지만 이 총장이 직권으로 소집한 수심위가 기소를 권고하면서 결국 김 전 청장은 재판에 넘겨진 바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가정이긴 합니다만 위원회가 수사팀 결론과 달리 김 여사를 재판에 넘겨라, 이렇게 권고한다면 어떤 상황을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네, 그렇게 될 경우 상당한 파장이 예상됩니다. 물론 수심위 권고를 반드시 따라야 하는 건 아니지만 검찰 수사의 정당성이 상당 부분 흔들리게 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원석 검찰총장이 김 여사 수사를 놓고 이 서울중앙지검 그리고 대통령실과 부딪혀왔는데 다시 한번 충돌이 빚어질 수 있습니다. 네, 박현주 기자가 현장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번 올림픽에서 가장 작은 규모로 가장 많은 금메달을 안긴 국가대표 선수들. 그런데 이 선수들을 응원하겠다며 파리로 떠났던 대한체육회 참관단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선수들을 위한 기부금이 참관단 경비로 쓰였고 참관단 멤버 중엔 올림픽과 무슨 관련이 있는 건지 알 수 없는 사람들도 여럿 포함되어 있습니다. 최승기 기자입니다. 파리올림픽 기간 소셜미디어에 올라온 글과 사진입니다. 양궁 경기장에 응원하러 온 지역체육회 임직원들이 비매너 관람을 했다는 내용입니다. 이들은 대한체육회가 운영한 파리올림픽 참관단 98명 중 일부였습니다. 그간 참관단은 아시안게임과 올림픽에 맞춰 적게는 100명 정도, 많게는 200명대 수준으로 꾸려왔습니다. 이번 올림픽에선 우리 선수들의 경기 관전은 물론 현지 관광, 이를테면 박물관과 전시회 관람에 활동을 했습니다. 이런 활동에 들어간 돈은 6억 6천만 원 정도. 이 비용은 체육회로 들어온 기부금 6억 원과 6천만 원 정도의 체육회 자체 예산으로 충당했습니다. 개인과 기업이 선수 양성과 선수단 격려를 위해 낸 기부금이 참관단의 올림픽 경비로 활용되는 게 맞느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참관단 대부분은 지방체육단체 임직원 등으로 구성됐고 그 목적은 선수단 격려, 국제대회 개최 노하우 등을 배우기 위해서란 게 체육회의 설명입니다. 체육계 안팎에선 내년 초 체육회 회장 선거를 앞두고 투표권이 있는 지방체육단체의 마음을 붙잡으려는 선심성, 외유성 출장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옵니다. 또 이번 참관단엔 불교계 인사와 수산물 협동조합장, 민간병원 행정원장 등 비체육계 인사가 포함돼 논란입니다. 체육회 관계자는 체육회 임원이 아닌 분들도 선수촌 관리 등 체육회와 관련이 있는 인사라고 해명했습니다. 이어 참관단의 경비에 기부금이 사용된 부분에 대해선 기부금은 국제대회를 위해 쓸 수 있다며 참관단이 선수들 응원도 하고 그 나라의 문화자산을 보는 것도 스포츠 마케팅 측면에서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JTBC 최승기입니다. 최근 일본의 대지진 우려가 커지고 태풍도 잇따르면서 일본 찾는 우리 관광객 숫자도 줄어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었는데요. 그런데 오히려 이달 일본 노선 이용객 숫자가 1년 전보다 20% 넘게 늘었다고 합니다. 정아람 기자입니다. 오늘 오후 김포공항. 주말을 이용해 일본으로 떠나려는 사람들로 붐빕니다. 가까운 것도 있고요. 또 한국하고 비슷한 데도 많지만은 그래도 다른 문화가 있으니까 먹는 것도 애들이 뭐 하는 게 많은 것 같아가지고 그쪽으로 가요. 이달 들어 20일까지 국내 공항을 통해 일본으로 떠난 승객은 138만 5천 명.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 넘게 늘었습니다. 이달 초 일본 규슈 남부에서 발생한 규모 7.1의 지진으로 대지진 우려가 커졌지만 일본을 찾는 발길은 오히려 늘어난 겁니다. 일본 정부가 대지진주의보를 내린 지난 8일에서 15일까지 일본 노선 이용객은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26% 넘게 증가했습니다. 뉴스에서는 막 위험하다 이랬는데 실제로 일본 날씨 보면은 또 그렇지도 않고 날씨도 좋다고 해서 특히 태풍 안필의 영향으로 일본 노선 항공편 수십 편이 결항된 광복절 연휴 기간에도 이용객은 21% 늘었습니다. 일본 항공권이 비교적 저렴한 편이고 그다음에 엔화 영향까지 있으면서 일본 여행을 떠나는 여행객들의 부담을 좀 덜어주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일본 소도시 지역으로도 여행 수요가 확산되면서 원엔 환율이 아직은 100엔당 900원대 초반인데다 조만간 추석 황금 연휴도 앞두고 있어 이런 추세는 이어질 전망입니다. JTBC 정아람입니다. JTBC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는 저녁 6시 50분 뉴스룸에서 뵙겠습니다.